네, 첫 번째 코너는 머니클리닉 시간입니다. 실전 재무설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재무설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팁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국재무설계의 김현용 재무설계사 모시고 오늘은 20대 미혼 여성의 재무설계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서 좀 다른 특징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 중에서 이제 20대 미혼 여성들의 재무설계 사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혼 여성들은 재무설계 관점에서 보면요, 그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나요? 예,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미혼 여성들의 그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결혼일 것입니다. 네. 결혼은 이제 언제 또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다른 계획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미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계획들은 결혼 이후로 다 미루는 이제 그런 성향들이 좀 있으시고요. 네, 네. 또한 이제 여성들은 이건 장점인데 남성들에 비해서 좀 균형 감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남성들은 이제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어떤 자신이 관심이 많거나 이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스스로 직접 하려고 특정 분야에 어떤 올인을 하는 경향이 좀 있으십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자신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가며 또 네. 자신의 자산을 좀 적절히 배분해 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으십니다. 또 한편 비혼 여성들은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들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우선시하는 경향도 좀 최근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을 이제 가입하실 때 이제 자기가 죽어서 나오는 그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거의 가치를 두지 않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적이시죠.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그 투자에 대한 리스크 혹은 원금 보장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군요. 네. 자, 그렇다면 미혼 여성들 어떻게 재무 설계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결혼 자금을 얼마나 들지 이런 걸 직접 계산해 보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확한 어떤 개개인들의 그 올바른 저축 습관의 형성 이런 부분에 집중하실 필요가 또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른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소비 습관도 그러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알뜰한 친구들도 네, 있겠지만요. 또 과소비를 넘어서 카드 빚을 지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네, 좀 최근에 많이 보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게 아닌데도 네. 이제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우선 자신의 소비 습관을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끼리 모여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을 보고 좀 안심하는 성향이 있으신데 이제 거기 친구들과의 비교로 끝내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그런 소비 습관까지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미혼 여성의 실제 재무 설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8세의 미혼 직장 여성이 이제 김민정 씨입니다. 네. 4년차 대리이시고요. 2년 내에 결혼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또 금년 초에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서 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급여가 한 250만 원 정도 되시는데 통신비와 이제 새로 산 차량 유지비를 포함해서 한 달에 한 85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쓰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이제 김민정 씨의 그 재무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김민정 씨는 이제 정기 예금과 주택 청약 저축 이 두 가지를 통해서 2천만 원 정도 이상을 벌써 마련을 하셨고요. 이제 보통 예금에 이제 잔액 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평가액 1,3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3,141만 원의 자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근데 한편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이제 할부를 했겠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을 하여서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은 이제 2,141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결혼 자금을 이제 2년 후에 과연 마련할 수 있을지를 물어오셨고 또 부채가 1,000만 원이나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도 하고요. 네. 자산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정도가 아닐지 싶은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잘 준비하고 계시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대부분 재무 설계안을 보통 들여다보면 보험은 빠지지 않던데 그렇죠. 이분은 보험의 항목이 안 보이네요. 항목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김민정 씨는 이제
물론 보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학생 때 미리 들어주셨고요. 또 보험료까지 대신 내주고 계신 상황이라서 이제 본인이 관심이 좀 없으세요. 그래서 뭘 가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셔서 일단 설계에서는 이제 빼둔 상태였습니다. 네, 한번 살펴는 보셔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예. 부모님 덕에 참 그렇죠. 운이 좋은 케이스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많은 경우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으로 이제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준비를 하게 되면 보험료의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시면 이제 그 보험료나 이런 부분까지도 본인 부담으로 결국 돌아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지 정도는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으십니다. 네, 아무튼 이분의 경우는 보험의 부분은 지금은 약간 한쪽으로 이제 비켜둬도 그렇죠.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상담 후에 현금 흐름에 분명히 이제 변화가 생겼을 그렇습니다. 텐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이제 네. 김민정 고객님의 현금 흐름을 이제 그 조정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소득이 이제 본인의 소득이 250만 원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비랑 차량 유지비를 포함한 그 생활비가 85만 원이 이제 쓰고 계십니다. 네, 자동차 할부에 대한 그 고정 비용이 이제 매달 35만 원씩 나가고 있고 네, 이제 네. 정기 적금 50만 원짜리를 두 개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씩 적금을 하고 계셨고요. 네. 이제 청약저축을 매달 10만 원 불입하고 이제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 생기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변경 전의 현금 그렇습니다. 흐름표고요. 변경 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김민정 씨의 경우에는 이제 목돈 마련을 위해서 생활비를 더 줄이겠다라는 네. 의지가 좀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스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75만 원 정도 선까지 이제 생활비를 줄이셨습니다. 10만 원을 아끼겠다고 예, 마음 그렇습니다. 먹으셨군요. 예, 그래서 또한 이제 두 개의 정기 적금을 아까 가입하고 계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입한 지 좀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나머지 하나를 적립식 펀드로 바꿔서 준비를 하셨는데 네. 이제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셨고요. 네네. 이제 아까 있었던 가처분 소득 20만 원과 생활비를 절약한 10만 원을 합쳐서 이제 중장기 상품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네. 또한 이제 청약저축은 물론 그대로 유지를 하셨고요. 수시 입출금 통장은 처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봤던 보통 예금에서 이제 CMA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네. 전문가께서 이제 짜준 예. 계획표니까 전문적인 부분은 예. 다 가만히 되어 있을 텐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변경안을 제시하셨나요? 예, 이제 김민정님의 그 재무 목표가 바로 그 기준이 되는데요. 네. 그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김민정님의 애초의 재무 목표는 2년 후 결혼 자금 3천만 원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목표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2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금 상품으로 1,800만 원의 자산을 이미 모아두신 상태였기 때문에 예, 예. 그 적금 중에 하나에 50만 원씩만 저축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목표는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김민정 씨의 경우처럼 다른 재무 목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결혼 자금 마련에 올인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렇게 미래를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다 보면 아, 현재의 현금 흐름이 어떤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민정 씨는 다행히도 이제 그런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는 편이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재무 목표를 살펴보시면 이제 화면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우선 단기적으로 본인 생활비나 이제 부모님 효도비가 있는데요. 이제 부모님 효도비라는 거는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이제 평소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걸린 민정 씨가 이제 가진 새로운 재무 목표시고요. 이제 중기 자금은 아까 2년 후에 이제 결혼 자금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제 장기 자금의 경우에는 이제 결혼 상대자에 따라 사실은 노후 자금으로 쓰실 수도 있고 주택 구입 자금 등의 어떤 정확한 용도가 결정될 예정이므로 이제 자금의 유동성을 이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결혼 자금만 준비하겠다. 이제 그렇죠. 그 큰 목표만 하나 있었는데 단기, 중기, 장기로 예. 이제 목표도 여러 가지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후에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펀드나 어떤 변액 상품들을 가입하시다 보면 이제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크에 민감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그 부분 그렇죠.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충분한 투자 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이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애초에 가입하고 계셨던 이런 정기 적금을 활용하도록 저희 말씀을 해드렸고요. 예. 이제 여유 자금에 대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과 어떤 저금리를 고려해서 이제 펀드를 통해 준비를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 네, 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적으로 증권회사를 가시면 이제 한 3년 정도가 어떤 투자의 어떤 최소 투자 기간이다.
또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장기로 가려면 10년 정도의 투자 기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네네. 이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 표를 보시면은 그 10년 이상의 이제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서 목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이제 생명보험사 상품들, 즉 변액연금이라든지 VUL, 변액 유니버셜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하지만 대신 장기간의 어떤 납입에 따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를 판단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이제 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확보되어 있다면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을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네네. 이제 3년 이내에 어떤 재무 목표가 설정이 돼 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금리형 상품을 활용하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비상예비자금의 경우에는 최근엔 유동성과 어떤 단기적인 수익성을 고려해서 이제 MMF나 CMA 등의 상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예.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환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충분한 그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예. 하셨어요, 지금. 정작 계속 수익을 내다가 찾는 시점이 돼서 네. 내가 그때 돼서 계획을 이제 3년 후 그 시점에 찾아야겠다 했는데 그때 확 떨어지면 참 난감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요새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특히 중국 펀드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년 후 목표로 펀드를 이제 가입했는데 그 3년간 계속 경기가 좋다가 정작 돈이 필요한 4년째 되는 시점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 될 그렇죠. 텐데요. 네. 정말 좋은 지적이고요. 그래서 네. 충분한 투자 기간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 기준이 지금부터 몇 년이 아니고요. 이제 돈이 필요한 시점부터 거꾸로 몇 년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네. 자,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예, 화면을 보시면 그 준비 시점이 있고 돈이 필요한 이제 필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투자를 계속 하겠다고 할 때 필요 시점부터 역산을 하여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네. 즉 이때부터는 단기간의 기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A의 사례처럼 애초에 목표한 수익에 무난히 접근하신 경우에는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단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금리형 상품으로 전환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B의 경우처럼 3년을 남겨놓은 시점에 그동안에 투자한 결과로 수익이 목표한 부분에 좀 많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투자를 지속해야 됩니다. 다만 이때부터는 목표 수익에 근접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응하고 이제 기회가 오면 이제 미련 없이 바로 환매하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일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네. 이제 기회가 끝까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이제 기대 수익 자체를 적정한지도 이때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경기 순환 주기에 비춰볼 때는 손실을 만회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이제 수익을 많이 달성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내 목표의 달성이 가능한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기간과 목표 수익률에 따라 환매 시점을 판단하셔야 되고요. 어떤 공포, 탐욕이라는 그런 감정에 좌지우지돼서 환매 시점을 판단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방금 해주셨는데 아무튼 오늘 방송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이제 20대 미혼 여성의 재무설계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 남성들에 비해 이제 여성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상대적으로 많으신데요. 기존의 어떤 재테크 방식은 많은 수익을 내줄 것 같은 상품, 종목 이런 걸 골라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이제 얻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률이나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야만 나의 재무 목표가 달성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재무 설계는 이 계획, 나의 어떤 재무 목표의 포인트를 맞춰서 안정적인 재무 목표 달성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분들한테 더욱 맞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은 미래의 남편이나 부모님하고는 달리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를 통해서 개인의 인생 설계를 한번 점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요, 그 예. 재무 설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미혼 여성, 뭐 네, 20대 후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의뢰를 하시는 편